레시포드가 복귀하게 되면 마이클 캐릭 감독의 첫 이적 시장 전략이 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앤서니 고든의 바르셀로나 이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계약의 금액은 8천만 유로, 한화로 약 1395억 원에 달하며 세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핵심은 결국 비용입니다. 능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라리가의 셀러리 캡 구조를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든의 이적과 관련해 뉴캐슬의 현재 상황, 그리고 바르셀로나로 향한 그의 행보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의 재정적 배경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캐슬은 세계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한 구단 중 하나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구단 자체보다는 소유주인 빈살만 왕자가 거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성장과 성적 향상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라리가처럼 프리미어리그에도 다양한 규제와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팀의 경쟁력은 매출 규모 확대와 직결됩니다. 성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일 뿐이며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했을 때 뉴캐슬이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 역시 여기서 비롯됩니다. 과거 몇 년간 뉴캐슬의 성적을 보면 들쑥날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오 감독 체제의 21-22 시즌에는 리그 11위, 이어서 22-23 시즌 4위, 23-24 시즌 7위, 24-25 시즌에는 5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대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12위로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2번에 불과했고 연속 진출 경험은 전무합니다. 상승세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이적 시장의 실패도 구단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영입된 위사와 엘랑카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투자 사례로 언급될 정도이며 이 두 선수에게만 들어간 금액이 약 2,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우디 자본 투입 초기에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이 선수들은 이미 전성기를 지나 세대 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리피어이며 이로 인해 상업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는 이적 시장 활용이 핵심 전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캐슬은 과거 선수 운용에서 서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을 지나치게 붙잡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나 현재 전권을 쥔 데이비드 호킨슨 CEO와 로스 윌슨 스포츠 디렉터는 구단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고든의 매각일 수 있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지금 이 고든을 합리적 가격에 매각하고 필요한 선수를 보강할 최적의 시점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팬의 입장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고든 매각을 지지하는 쪽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일 것입니다. 물론 고든이 여전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는 등 실력 있는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리그 경기만 놓고 평가하면 앤서니 고든의 퍼포먼스는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경기마다 편차가 상당했고 일각에서는 이미 선수의 마음이 뉴캐슬을 떠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흐름을 보면 그런 추측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시즌 막판에 접어들면서 하우 감독은 고든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이적 가능성을 인정한 채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새로운 자원에게 출전 기회를 제공하며 다음 시즌을 대비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레시포드와의 비교입니다. 레시포드를 완전 영입하려면 3천만 유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고든의 이적료와 비교하면 무려 5천만 유로나 낮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구단 관계자들은 두 선수 영입이 재정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유는 연봉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고든은 2001년생이며 레시포드는 97년생입니다. 두 선수 사이에는 4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라는 장점 덕분에 바르셀로나 역시 장기 계약을 추진하기가 수월합니다. 더불어 분할 지급 방식까지 활용한다면 재정적 부담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즌 중반 라리가 3국은 각 구단에 조정된 연봉 상한선을 통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르셀로나는 구단 운영이 다시 1대1 규정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번 여름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가 주목하는 것은 이적료보다 급여 총액입니다. 선수단 임금 규모를 줄일 경우 확보된 자금을 새로운 영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봉 절감이 이적료 절약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래시포드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원하는 자원들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래시포드보다 중앙 공격수 영입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래시포드의 이탈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플릭 감독 역시 그의 잔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단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금 안에서 필요한 포지션을 모두 보강해야 하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형성된 높은 연봉이 지금 래시포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임대 생활을 마치고 원 소속팀으로 복귀한다면 맨유 역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주급 30만 파운드를 받는 선수를 급여 삭감 없이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로운 선수 영입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이클 캐릭 감독의 첫 번째 이적 시장 구상 자체를 흔들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팀에 남겨 활용하기에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한편 바르셀로나가 고든 영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왼쪽 공격 자원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피냐의 대체 자원 역할은 물론이고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에서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평가받습니다. 게다가 전술적인 활용 가치 역시 높습니다. 실제 출전 시간을 분석하면 전체 경기 시간 가운데 42%를 중앙 공격수로 소화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포지션을 자유롭게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센터 포워드로서 앤서니 고든의 마무리 능력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시즌 그는 리그에서 기대 득점 수치 8.83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단 6골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최적 포지션은 여전히 왼쪽 윙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측면에서 볼을 직선으로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간결한 드리블 또한 장점으로 꼽힙니다. 무엇보다 성실한 전방 압박은 그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이는 하이플릭 감독이 요구하는 빠른 역압박 전술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수비적인 면에서 래시포드보다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올 시즌 고든의 수비 관련 지표는 다소 하락했고 시즌 내내 그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든의 드리블 스타일은 정교한 테크닉보다 발빠른 직선 드리블이 중심입니다. 이런 장점은 밀집 수비를 구축하는 팀을 상대할 때 다소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가 상대하는 대부분 팀들은 수비적 전술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고든이 적응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여전히 그는 기대를 걸 만한 자원이며 한편으로 하이플릭 감독이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다음 시즌 경기 관전의 흥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알바레스 영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구단이 승부를 걸 시기이기도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이미 1억 유로 규모의 공식 준비를 마쳤으며 에이전트 후안마 로페스와도 다방면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현지 팬들은 알바레스 이적설에 다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올 시즌 내내 알바레스는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피해왔고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토트넘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후 다음 시즌에도 아틀레티코에 남을지 묻는 질문에 그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알바레스가 시메오네 감독과의 관계에서 불만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센터 포워드를 선호하는 알바레스가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요구받으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이 평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연 구단이 목표로 삼은 영입을 모두 성사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여름 이적 시장과 앤서니 고든 영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든의 바르셀로나 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의 활약과 팀 전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 또한 큰 흥미가 될 것입니다.